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산 모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모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왕산과 사이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안산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일찍이 터를 잡았을 때부터 내사산, 외사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고개가 있어서 현재 200개가 넘는 고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에 이 고갯길들이 다 도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실제로 오늘날까지 고개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무악재라든지 남태령, 미아리 고개, 마오리 고개 같은 경우들만 이런 큰 고개들만 현재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무악재라고 불리우는 인왕산과 마주보고 있는 이 모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확대해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이 붉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인왕산과 모악 사이를 넘는 고개가 바로 무악재가 되겠고요. 그 무악재의 이름이 기원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어머니 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풍수적인 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삼각산이라고 하면 이 한양의 주산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인수봉의 형태 자체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형세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얼러서 결국 한양도성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풍수적 의미로 어머니산 모악이라는 말이 정해졌었다라고 이렇게 전해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몹시 높고 험해서 이 인왕산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개를 넘다 보니 모아제라는 명칭도 붙여졌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 조선 초, 개국 초에 소위 도읍터를 찾을 때 하륜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무악 주산론이었고요. 이것에 대응을 해서 태조가 무악대사를 데리고 와서 이곳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무악제라고도 이렇게 무악대사의 본명을 따서 무악재라고도 이게 불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태 자체가 말 안장이나 길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산 혹은 길마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짐으로써 오늘날 이것이 뒤섞여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 무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과 고개 이름이 붙여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왕산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모악이 되겠고요. 이런 모악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산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곳 인왕산과 마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개의 이름이 무학현으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표기에 이어져 왔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안산을 또 무악산으로도 이렇게 표기해서 산정선의 무악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도 안산으로 이렇게 통용되게 되는 바로 이 산의 형상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산 자체의 형상이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형상 자체가 마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말 안장이나 길마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산 혹은 길마제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으로 쓰여졌었던 곳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왕산과 안산 사이의 고개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악재라고도 불리우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산 자체가 금화산 능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뻗어서 약현과 만리제를 넘어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었던 산이 바로 이 모악
오늘날의 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안산에 동봉수대와 서봉수대가 있었는데 이 동봉수도의 위치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에 남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남산 제3봉수로 전해지는 봉수대의 마지막 종착지에 해당되는 봉화대가 바로 이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안산의 별칭으로 봉화뚝 혹은 봉우제라는 명칭이 쓰여지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산자락이 쭉 이어져 와서 남산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는 고개가 일단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악재가 되겠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암문을 지나서 홍제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중간에 갈라져서 사현과 소현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도 이 홍원문과 홍제원 사이에 산길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고갯길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겸재정선의 서교 전의 도에서도 이 소현과 사현이 이 그림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산 고개로 나섰던 본래길이 모래내 고개가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소현 고개가 되겠는데요. 오늘날은 이 소현이 확대되어서 오늘날의 무악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악재를 이루고 있는 대로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길이 사현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계단길로 되어 있는 비탈길이 그 형태를 이어져 와서 현재는 인왕산과 소위 안산 사이에 지금 무악재에 여러분들 하늘다리라고 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도 바로 이 길이 일찍이 주도로였었던 사현길로서 지금의 안산 자락길을 이루고 있는 곳이 예전에 사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늘다리의 모습 건너편으로 인왕산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18년도에 한양 도성 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이곳이 무악재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독립문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무악재 고개가 지금 저 멀리 언덕 위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무악재 고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으로 소위 홍제동 너머에서 땔감을 실어 나르는 이런 소의 무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1907년도에 무악재 정상에서 홍제동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어 이 시기에 이미 무악재가 대단히 확장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의 소현이 이제는 대현이 돼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6년도에 오늘날 같이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무악재라고 하는 이렇게 표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일찍이 사현과 더불어 소현이었었던 이 안산 자락에 있었던 고갯길의 이름이 무악재로서 역에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왕산과 마주보고 있었던 이 오늘날의 안산 사이에 있었던 고갯길 무악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